문재인 대통령 3순위 공약이 반부패 재벌개혁. 그 7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7조. 지분율 올리는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또 모른다고 대통령한테 보고하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의 지주회사 지분 규제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생기는 지주회사에만 적용하고 기존 회사는 적용하지 않기로 해서 재벌개혁 후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실제 적용할 기존 지주회사가 2곳뿐이라서라고 했는데 MBC 확인 결과 55곳이나 됐습니다. 공정위가 내놓은 개혁안은 지주회사가 상장된 자회사를 가질 경우 최소한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의 대상을 앞으로 생기는 지주회사로 한정하고 기존 지주회사는 제외시켰습니다. 기존 지주회사 중에는 실제 규제 대상이 2곳밖에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룹은 역시 2개 그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실제로 파악한 건 달랐습니다. 기존 지주회사 중에도 새 규제에 적용을 받는 기업은 대기업만 11곳, 모두 55곳이었습니다. SK, 한진칼, 코오롱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룹들도 포함됐습니다. 자회사가 많은 지주회사 SK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약 7조 원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공정위는 새 규제에서 빠진 기존 지주회사에 세제 혜택을 줘서 자율적으로 지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안도 엉터리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깎아줄 수 있는 세금은 20억 원. 기업 한 곳당 3,600만 원 정도 깎아주고 최대 수조 원을 더 부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국민적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벌개혁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에 있어서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그냥 하나마나한 일만. 아니 어느 지주회사가 겨우 한 1억, 2억 정도의 어떤 세제상의 혜택을 보겠다고 몇 조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지주회사 지분구조에 대한 개선에 나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그냥 국민들 앞에서 뭔가 하는 듯이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뭘 한다라고 하는 신용을 내려고만 하는 것 아니냐. 관료들이 보통 이런 장난을 많이 치는데요. 사실 시장에서의 규제라고 하는 건 똑같아야 되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규정이 돼야 되는데 이미 지주회사로 되어 있는 데는 빼고 앞으로 새로운 지주회사들에게만 이러한 개정법을 해당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미 물고기 다 놓쳐버리고 나서 하나만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하는 비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기억하실 텐데 순환 출자 구조를 이렇게 개선하겠다라고 해놓고서는 기존 순환 출자 구조는 그냥 두고 앞으로 신규 순환 출자 구조만 규제하겠다라고 함으로써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하나마나한 그런 정책을 도입했다고 하는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거든요. 경제검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장경제 질서를 유린하는 잘못된 부당한 기업 지배라든지 시장에서의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는 게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이지 기존의 잘못된 질서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걸 그걸 귀담아 듣고 있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집행하고 그걸 더 강화하는 것이 우리 시장경제의 발전,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기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 사실상 재벌개혁, 정경유착을 끊어내고 또 선출되지 않은 경제 권력이 우리 사회를 주물럭거리는 것을 막아내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거라고 봐도 되거든요. 기재부든 공정거래위원회든 자기들이 맡은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는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이 높은 정책들을 도입하고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져야 될 것은 국민들의 바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재벌개혁에 대한 용기입니다.